제일 마지막 단원에 우리 어제 그 수열의 기납적 정의 이야기를 했고요. 오늘은 요 밑에 보시면 수학적 기납법이라는 걸 얘기할 거예요. 제일 마지막 건데 보시다시피 양이 많진 않아요. 그래서 내용만 잘 이해하고 계시면 되는 거고요. 우리 어제 했던 수열의 기납적 정의라는 건 수열을 나타내는 하나의 방법이었어. 그죠? 수열을 정의하는 방법으로 기납적이라는 걸 이용한 건데 사실은 이런 거지. 이거 146쪽이요. 첫 번째 항 나오면 그걸로 요 점화식에 집어넣어서 두 번째 항 찾는 거고, 그 두 번째 항 다시 집어넣어서 세 번째 항 찾는 거고, 세 번째 항 넣어서 네 번째 항 찾는 거고, 이런 거 하는 거거든요. 그죠? 그게 수열의 기납적 정의였다면 오늘 하는 건 수학적 기납법인데 얘는 어떤 명제가 참임을 증명하는 방법이에요. 증명법 중에 하나거든요. 간접 증명법 중에 하나인데 증명하는 방법을 그러니까 직접적으로 어떤 명제를 증명하는 방법도 있고요. 간접적으로 증명하는 방법으로 이제 1학년 때 배운 게 뭐가 있냐면 대우를 이용해서 증명하는 거랑 또 뭐죠? 뭐라고? 그래, 규리법이라는 걸 배우죠. 근데 거기에 하나 더 해서 요 녀석도 또 어떤 명제가 참임을 증명하는 방법 중에 하나예요. 근데 이거는 메커니즘만 이해하시면 금방 되거든요. 한마디로 얘기하면 얘는 뭐 하는 거냐면 도미노 하는 거예요. 도미노. 넘어지는 도미노. 읽어보면 이런 건데 자연수 n에 대해서 어떤 명제가 성립하는 것을 증명하려면 다음 두 가지를 보여주면 된대. 그 두 가지가 뭐냐면 첫 번째로 n이 1일 때 성립하는 것을 보여주고 두 번째로 k일 때 성립한다고 가정하면 k 플러스 1일 때도 자동으로 성립한다는 걸 보여준다는 거야. 그렇다면 첫 번째 게 성립해 그럼 두 번째가 자동으로 성립하고 두 번째가 성립해 그럼 세 번째가 자동으로 성립하고 세 번째가 성립하면 네 번째가 성립한다는 이야기니까 영원히 성립해 이런 소리가 되는 거라고요. 마치 첫 번째 항으로 두 번째 항 찾고 두 번째 항으로 세 번째 항 찾고 세 번째 항으로 네 번째 항 찾는 거랑 비슷하죠. 그래서 여기 같이 묶여 있는 거예요. 어쨌든 그래서 말한 것처럼 도미노인데 왜 우리 도미노라는 건 맨 앞에 거 하나 쓰러지면 뒤로 쭈르륵 쓰러지는 거잖아요. 그걸 증명하는 방법이 뭐냐면 첫 번째 블럭이 쓰러졌다라는 걸 보여주는 거고 중간에 K번째 오는 게 쓰러지면 그 다음에 있는 K 플러스 1번째도 자동으로 쓰러진다는 걸 증명해 주기만 하면 된다는 거야. 그럼 첫 번째가 쓰러져, 두 번째가 쓰러져, 두 번째가 쓰러져, 세 번째가 쓰러져, 세 번째가 쓰러지면 네 번째가 쓰러져, 앞으로 계속해서 쓰러져. 이런 이야기가 되는 거라고요. 그래서 자 우리가 알고 있는 명제 중에 이거 해볼까요? 1의 제곱 더하기 2의 제곱 더하기 3의 제곱 더하기 해서 n의 제곱까지 더할 거야. 이게 뭐죠? 1의 제곱에서 n 제곱까지 순서대로 다 더하면 뭐 되죠? 공비수열의 합. 예? 그러네. 이렇게 생긴 녀석이라고요. 그죠? 얘가 이렇게 된다는 걸 직접적으로 증명하는 방법은 k 플러스 1의 세제곱에서 k 세제곱을 빼가지고 만들어낸 식에다가 왜 1부터 쭉 넣어서 다 더하는 거 이거 처음에 유도하는 거 있잖아요. 그게 이제 요 명제를 직접적으로 증명한 거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근데 얘를 수학적 기납법으로 증명하는 방법은 이 n에다가 자연수 어떤 자연수를 집어넣든지 다 성립하는 거잖아. 그래서 이제 첫 번째로 뭘 보여줘야 된다고요? n이 1일 때 성립하는지를 보여준다고요. n이 1일 때 좌변은 1의 제곱 이렇게 생긴 거고요. 1의 제곱에서부터 n 제곱까지인데 n이 1이니까 그냥 1제곱 이러고 끝나는 거잖아. 우변은 6분의 1, 2, 3이니까 1이에요. 그래서 좌변이랑 우변이랑 둘이 똑같아요. 그죠? 그래서 n이 1일 때 요 식이 성립한다. 되죠? 그리고 두 번째로 n이 k일 때 성립한다고 가정하면 가정하겠다는 건 1의 제곱, 2의 제곱 해서 k 제곱까지 더한 것이
k 플러스 1, 2k 플러스 1 나누기 6. 이것이 참이라고 일단 가정을 해보면 양변에 k 플러스 1의 제곱을 더해서 는 k 플러스 1, 2k 플러스 1 나누기 6 더하기 k 플러스 1의 제곱인데 얘를 잘 정리해보면 누가 되냐면 k 플러스 1, k 플러스 2, 2k 플러스 3 나누기 6 이런 녀석이 돼요. 그렇기 때문에 n이 k 플러스 1 때도 성립. 그러니까 모든 자연수 n에 대해서 성립. 이렇게 쓰시면 끝나요. 근데 여기서 이제 처음 보면 약간 난해하다고 생각하는 게 뭐냐면 n이 k일 때 성립한다고 가정하는데 이건 뭐냐면 그냥 이 식에다가 k 집어넣은 게 다거든요. 그 다음 뭐 보여주는 거냐면 n이 k 플러스 1일 때 성립하는지를 보여주는 거야. 그래서 이제 마치 n에다 k 플러스 1을 집어넣은 것처럼 보이잖아요. 그죠? 좌변에 k 플러스 1 집어넣은 것처럼 보이죠? 그럼 얘를 여차저차 정리해서 어떤 결론이 나와야 되냐면 우변에 k 플러스 1 집어넣은 게 결론으로 나와야 돼요. 그래야 n이 k 플러스 1일 때도 성립해요 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죠? 근데 수학적 기납법에서 여러분한테 보여달라고 하는 명제는 다 참이에요. 다 참인 명제라고. 수학적 기납법을 이용해서 다음 명제가 참인지 거짓인지를 판단하세요. 이런 거 안 나온다고요. 이거 참인 명제인데 수학적 기납법으로 증명 좀 해볼래? 이거거든. 즉 참이라고. 참이라는 거 우리는 알고 출발하는 거예요. 참이라는 걸 안다는 건 내가 보여줘야 하는 결론이 무엇인지를 알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제가 되게 중요한 말 했어요. 내가 보여줘야 하는 게 뭔지 난 알고 있다고. 네. n이 k일 때 성립한다고 가정하면 좌변에 k 플러스 1 집어넣은 게 여차저차해서 우변에 k 플러스 1 집어넣은 게 나와야 돼. 그럼 이 여차저차를 원래는 다 전개했다가 다시 인수분해해서 이런 모양을 만들어야 되는데 굳이 그러지 않아도 된다고. 어차피 이렇게 나올 거야. 이게 내가 보여줘야 하는 결론이고 이렇게 생겨야 참이라고 말할 수 있는데 이건 참인 명제라고 원래. 즉 이렇게 나와야 내가 참이라고 말할 수 있기 때문에 어차피 얘가 나올 거라는 거 우리 알고 있어요. 얘를 그냥 막 그래도 난 혹시 궁금해서 해볼 거야 싶어서 막 해가지고 쓸 때 해보니까 해본 사람 있을까요? 뭐 있을 수도 있지. 뭐 이렇게 쓰시면 아이고 이건 틀린 거예요. 이렇게 쓰면 안 돼. 차이가 뭔지 알겠어요? 얘를 정리하면 얘가 되는 건데 이렇게 쓰시면 안 된다고요. 왜 이렇게 쓰면 안 되냐면 내가 보여줘야 하는 결론이 뭐라고? 여기다 k 플러스 1 들어간 걸 써야 돼. 그래야 n이 k 플러스 1 때도 성립한다고 말할 수 있다고. 여기에 k를 집어넣어서 그걸 참이라고 했더니 여기에 k 플러스 1 집어넣은 게 자동으로 나오네. 그래야 수학적 기납법으로 증명하는 거다 그 소리예요. 그죠? 그래서 이거 굳이 정리해서 뭘 할 생각하지 마시고요. 이 뒤에 그냥 바로 이거 쓰셔도 충분해요. 대신에 이제 무조건 얘랑 얘를 바로 쓰면 안 되고 중간에 요거 하나는 쓰긴 써야 되거든. 근데 이거 자체는 그리 대단한 것이 아닌 게 요 줄에서 요 줄로 내려갈 때 뭐 한 거냐면 양변에 k 플러스 1의 제곱을 그냥 더한 거예요. 이거 왜 k 플러스 1의 제곱을 더했냐면 여기에 k 플러스 1을 집어넣는 경우를 생각해보면 k 넣었을 때랑 k 플러스 1을 넣었을 때의 차이는 이제 요만큼을 더 더하는 거잖아. 그죠? 그래서 좌변에다 얘를 더 더할 거기 때문에 우변에도 얘를 더 더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거 한 줄 더 쓰시고 그 다음에 내가 보여줘야 되는 결론을 그냥 바로 쓰면 되더라. 그런 이야기예요. 되죠? 그러면 k 플러스 1을 성립한다. 이런 소리가 됩니다. 괜찮죠? 별로 어려운 거 아니고요.
요거 이제 등식을 증명하는 거였다면 부등식을 증명하는 것도 있거든요. 구조는 똑같이 생겼어요. 근데 이제 한 줄 더 들어가는데 부등식은 뭐 할까? 뭐 하나만 예를 들어서 제가 책에 있는 걸로. 네. 아, 여기 말고 여기 있는 걸로 할까? 그건 니들이 해야 되니까. 하지마! 하지마! 2의 n제곱이랑 n제곱이 n이 5 이상일 때 성립한다는 걸 수학적 기납법으로 보이세요. 그런 이야기예요. 네. 얘는 n이 5 이상일 때라고 했으니까 첫 번째로 보여줘야 하는 건 n이 5일 때 성립하는지를 보여주는 거야. 첫 번째 블럭이 n이 5라고요. 1, 2, 3, 4 넣으면 안 되고 5부터 넣을 거야. 그래서 좌변은 2의 5제곱이니까 32고요. 우변은 5의 제곱이야. 그러니까 얘는 25예요. 그래서 n이 5일 때 성립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n이 k일 때, 물론 요 k는 5 이상일 텐데 일 때 성립한다고 가정을 하면, 즉 2의 k제곱이 k제곱보다 더 크다고 가정하면 양변에 뭐 하면 돼요? 이제 뭐 하면 되겠어요? 좌변에 k 플러스 1을 집어넣은 것처럼 보이게 하려면 뭐 하면 돼? 2를 곱해요. 2를 곱하면 돼. 여기에 k 플러스 1을 집어넣은 것처럼 보이게 하려면 이 상태에서 양변에 2를 하나씩 더 곱하면 된다고. 그래서 2의 k 플러스 1제곱 2k제곱. 그죠? 양변에 2를 곱해서 이렇게 만들었다고요. 그 다음 내가 보여줘야 하는 결론이 뭐예요? 이거예요. 네, K 플러스 1이. 우변에 k 플러스 1 집어넣은 게 결론으로 나와야 된다고. 네, 굳이 K 플러스 1을 넣어요. 여기다 k 플러스 1 집어넣은 게 나와야 된다고. 왜요? 그래야 n이 k 플러스 1일 때도 성립해요 라고 말할 수 있지. 아, I got it. 나는 이 말을 하고 싶어서 하는 거잖아요. 그럼 n이 k 플러스 1일 때도 성립해요 라는 말이 되려면 2의 k 플러스 1제곱이 k 플러스 1의 완전제곱보다 더 크다, 이렇게 결론이 나야 한다고. 그래서 이렇게 쓰는 건데 봐봐. 이 k제곱보다 작은 녀석이 얘만 있는 게 아니에요. 무수히 많지. 뭐 2k제곱보다 1 작은 거, 2k제곱보다 10 작은 거 등등등 무수히 많은데 하필이면 얘보다 작은 녀석 중에 왜 하필 얘를 골랐냐면 내가 보여줘야 하는 결론이 이거거든. n에다 k 플러스 1 집어넣은 거네. n에다 k 플러스 1 집어넣은 게 나와야 돼요. 그래야 n에 k 플러스 1 집어넣었을 때도 성립해 라고 말할 수 있거든. 그럼 이제 쓰는 건 이렇게 쓰는 건데 여기서 한 줄 더 끼워 넣어서 써야 하는 게 뭐냐면, 여기서 이렇게 가는 건 요 부등호는 내가 참이라고 가정한 그 부등호 그 자체잖아요. 그러니까 이건 내가 더 이상 손대지 않아도 되는데 요 부등호는 내가 증명해 주긴 해야 돼요. 여기서 이렇게 내려가는 요 등호는 제가 굳이 증명 안 해도 돼요. 등식이잖아. 그냥 항등식이기 때문에 쭉쭉쭉 하면 끝나는 거거든. 근데 얘는 하필이면 얘보다 작은 녀석으로 굳이 얘를 왜 골라서 이렇게 생긴 부등호를 썼는지 손으로 쓰셔야 되는데, 이걸 쓰는 방법은 2k제곱에서 k 플러스 1의 제곱을 그냥 떼면 돼요. 해보면 k제곱 마이너스 2k 마이너스 1이잖아요. 얘는 k 마이너스 1의 제곱 마이너스 2거든요. 근데 이건 항상 0보다 크죠. 왜냐하면 k는 5보다 크니까. k가 5보다 크기 때문에 이 녀석은 항상 0보다 커요. 여기서 요거 뺀 게 맨날 0보다 커요. 그러니까 이 부등호는 항상 성립하더라 라는 소리예요. 그죠? 그래서 내가 보여줘야 하는 결론이 이 녀석이기 때문에 사실은 뜬금없이 여기서 이렇게 가는 건 내가 참이라고 가정한 거니까 그렇다 치고 이 뒤에 갑자기 뜬금없이 얘가 나와. 왜 얘가 나온다고요? 이게 내가 보여줘야 할 결론이니까. 얘가 나와야 이렇게 말할 수 있으니까. 그래서 이렇게 쓰긴 쓰는데
뭔가 약간 별로 논리적이지 않은 느낌이 들잖아요. 그래서 요 부등호에 대한 증명을 여기서 요거 뺀 게 항상 0보다 크다라는 걸 보여줌으로써 해소할 거다 그런 이야기예요. 그래서 뒤에다가 왜냐하면이라고 해서 이렇게 한 줄 밑에다 더 쓰시면 돼요. 오케이? 그러니까 뭐 n이 k라일 때 성립한다고 가정했더니 n이 k 플러스 1 때도 성립하네. 그러니까 5 이상 자연수 n에서 저 부등식은 항상 성립해. 이렇게 결론이 난다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이게 수학적 기납법의 등식을 증명하는 거와 부등식을 증명하는 거다. 그 얘기입니다. 책으로 가서 예제 하나만 더 보자고요. 아까는 그 증명 부등식이요. 네. 저게 들어가는 게 행동할 수 있다 생각하는데, 그러니까 사람들은 저 줄 사이에 들어갈 수도 있는데 왜 거기 있냐고 하면은 증명했을 때 저렇게 나오니까 저기 뒤에 본다. 얘가 이 사이에 있다고? 그러니까 그렇게 들어갈 수도 있다고 생각하는데 저 증명 때문에 2k 제곱 뒤에 k 플러스 1을 얘가 일단 이 사이에 들어가는 경우는 없고요. 그 있으면 안 돼요. 절대 그럴 일은 없고요. 얘보다 작은 녀석으로 요 녀석을 하필이면 고른 이유는 이게 내가 보여줘야 할 결론인데 이 부등호 그냥 막 쓰기 좀 그러니까 얘가 참이라는 걸 한번 보여준 것에 불과한 거예요. 실제로 얘네 둘 사이에 대소관계가 역전되는 경우는 없어요. 그러면 아예 말이 안 되기 때문에. 6번부터입니다. 유형 6번. 유형 6번은 이제 실제로 등식이나 부등식 증명이라기보다 귀납법이라는 걸 수학적 귀납법의 구조를 제대로 알고 있는지를 물어보는 문제고요. 보시면 1160번 모든 자연수 n에 대해서 명제가 얘네들을 만족한다고 했을 때 참인 걸 골라보세요 거든요. 그럼 이걸 쳐다보고 우리 무슨 생각을 하냐면 1일 때 참이래. 그리고 나를 보니까 요게 참이면 요것도 참이고 요게 참이면 요것도 참이다 하거든요. 그럼 넣을 수 있는 숫자들을 살펴보면 이게 참이란 이야기고요. 얘가 참이 되면 얘 때문에 얘도 참이 되고요. 얘가 참이면 얘가 참이에요. 얘가 참이면 얘 때문에 2 넣은 거니까 얘가 참이네요. 얘가 참이면 이제 여기다 넣어야겠죠? 여기 4 집어넣을 거니까 얘가 참이에요.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조건들을 가지고 살펴보면 P3은 참인지 아닌지 몰라요. 그죠? P3이 참인지 아닌지는 모른다. 무조건 거짓이라고 할 수도 없고 참이라고 할 수도 없고 마찬가지로 P5도 참인지 거짓인지 알 수가 없다. 순서대로 진행을 하다 보면 P13이라는 건 참이 될 수 있을까를 생각해보면 뭐 줄줄이 나열을 해봐도 되고요. 아니면 얘도 참이다. 얘가 13이 될 수는 없으니까 얘가 13이 될 수 있는지를 살펴보면 얘가 13이 되려면 K에 4 넣으라는 이야기고요. 그 말은 P8이 참인지를 보라는 건데 P8은 아까 참이라고 찾았잖아요. 그러니까 얘도 참이 되겠다라는 걸 알 수 있죠. 그래서 얘도 참이고 얘도 참인데 이건 참인지 아닌지 알 방법이 없다. 뭐 이렇게 되는 겁니다. 되죠? 옆에 있는 건 이렇게 생겼는데 이거는요 이제 문제집이니까 아무래도 박스 문제로 뭐 나올 텐데 뭐 내신 문제에서는 서술형 이런 거 나오겠죠? 얘기 좋잖아요. 쓸 거 많고. 그래서 가나다 이제 들어가야 될 녀석을 한번 살펴보세요예요. 선생님께서 가나다만 써요? 아니면 다 써요? 다 쓰라고 하겠죠. 그냥 증명을 해요? 뭐 그렇겠죠. 2학년 내신 많이 어려워요? 2학년 때 배우는 수학이 어려워요. 그만 자. 그만 자라고. 눈 좀 뜨고 있어 제발. 너의 눈 감은 모습은 내가 별로 보고 싶지 않아. 이렇게 생긴 녀석을 수학적 기납법으로 증명하세요인데 수학적 기납법으로 증명하세요니까 살펴보면 n이 1일 때 좌변 1이고 우변도 1이니까 성립한대요. 뭐 해야 돼? n이
K일 때 성립한다고 가정하는 거지. 그래서 밑에 식을 쳐다보시면 요 N 자리에 K 넣은 거야. 그죠? N 자리에 K 넣은 거야. K예요. 그래서 가가 K죠. K일 때 성립한다고 가정하는 거니까. 그럼 이제 여기다 그냥 K만 집어넣으면 돼. 네. 그 다음 이제 뭐 하면 돼요? K 플러스 1이요. K 플러스 1을 어쩐다고? 이르고. 여기다가 K 플러스 1을 집어넣은 것처럼 보여야 된다는 소리야. 그럼 뭐 하면 돼요? 양변에 2의 K제곱을 더하는 거지. 오. 그죠? 그래야 여기다 K 플러스 1 집어넣은 것처럼 보일 거 아니야. 네. 그럼 여기다 2의 K제곱을 더했어? 여기도 2의 K제곱을 더해야죠. 그래서 요거 옆에 2의 K제곱을 더한 게 요거에다 2의 K제곱을 더한 건데, 그래서 다는 봐봐. 그 뒤에 뭐래? 따라서 어쩌고 저쩌고 성립한다니까 다는 내가 보여줘야 할 결론이에요. 다에 누구 써야 돼요? 2의 K 플러스 1 왜요? 빼기 1을 써야죠. 이게 내가 보여줘야 할 결론이라니까. 아니 그거 맞는데 라도 있는데. 따라서 n이 K 플러스 1일 때 성립한다. 이런 말이 나오려면 좌변에 K 플러스 1 넣었더니 우변에 K 플러스 1 넣은 게 나오네가 돼야 되잖아요. 네. 그러니까 다에 들어가야 될 내용은 우변에 K 플러스 1 넣은 거다. 그런 이야기라고요. 되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살펴보시면 됩니다. 할만 하겠죠? 구조만 잘 파악해 보시면 돼요. 옆으로 갔어. 부등식도 하나 해보죠. 66번. 4 이상의 자연수 n에 대해서 얘가 성립한다는 걸 수학적 기납법으로 증명하세요예요. 그래서 4 이상이라고 했으니까 첫 번째 건 n이 4일 때고요. 좌변은 24, 우변은 16이니까 이 부등식 성립해요. 다음 두 번째, n이 k일 때 성립한다고 가정하면 1에서부터 k까지 곱한 거랑 2의 k제곱이라는 소리예요. 그 다음 이제 뭐 하면 돼? 양변에 k 플러스 1을 곱하면 되죠. 좌변에 n자리에 k 플러스 1 집어넣은 효과가 일어나려면 1에서부터 k 플러스 1까지 곱하면 되니까. 그래서 여기다가 양변에 k 플러스 1을 곱한다고요. 그럼 좌변에 k 플러스 1 곱한 거, 우변에 k 플러스 1 곱한 거. 근데 갑자기 생뚱맞게 얘 나왔다고요. 이거 왜 나왔다고요? 우변에 k 플러스 1 넣은 게 결론으로 나와야 하니까. 되죠? 근데 얘는 내가 참이라고 가정한 거 그냥 그대로 온 거고, 얘는 내가 보여줘야 할 결론이어서 썼는데, 그래서 이 부등호에 대한 건 증명하지 않았잖아요. 이건 내가 참이라고 가정한 거니까 가져가는 거고, 이건 내가 증명해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얘를 증명하기 위해서 뭐 한 거냐면 가에 얘 쓸 거거든요. 2의 k제곱에 k 플러스 1에서 요거 2의 k 플러스 1제곱을 빼는 거야. 그러면 얘를 2의 k제곱으로 묶으면 k 플러스 1에서 2를 빼는 꼴이 되죠. 근데 k는 4 이상이기 때문에 얘는 어차피 양수고 얘도 양수야. 그래서 이거 0보다 크다 이렇게 생겼거든요. 이걸 여기서 뭐라고 한 거냐면 k가 4 이상이기 때문에 k 플러스 1이 2보다는 크다. 그 얘기를 하는 거지. 요 k 플러스 1에서 2 뺀 게 0보다 크다 그 얘기 했잖아요. k 플러스 1이 2보다는 크다 그 얘기라고. 왜냐면 얘는 k2의 k제곱에 k 플러스 1을 곱한 거고 요건 2의 k제곱에 2를 곱한 거니까. 그럼 2의 K점은 양쪽 다 있어서 그냥 그거 빼고 그냥 이거보다는 크다. 그죠? k 플러스 1이 2보다는 크다. 이렇게 증명한 거지. 얘가 뭐다? 이 괄호가 요 부등호를 증명하는 거다. 따라서 n이 k 플러스 1 때도 성립한다. 그러니까 4 이상일 때 다 성립한다. 그죠? 그래서 요 부등식이 조금 더 골치 아프죠. 말했지만 요거 한 줄이 더 들어가야 되거든요. 요 두 번째 부등호를 내가 증명을 좀 해줘야 돼.
그리고 경우에 따라서는 등호가 생기는 경우도 있고 그래요. 어쨌든 부등호가 역전되는 경우는 없으니까. 그래서 요런 이 증명이 한 줄 더 들어가기 때문에 부등식이 조금 더 어렵긴 하지만 이것도 하다 보면 맨날 똑같은 거 하는 거여서 금방 할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요 정도까지가 수학적 기납법이고 우리 어제 했던 거 중에 요 뒤에 왜 빨리 끝내고 싶어서? 아니요, 아쉬워서. 그럴까 봐 좀 더 하려고요. 특수한 꼴의 기납적 정의랑 기납적 정의 활용 나오는데 요 이야기도 잠깐만 할게요. 잠깐만 할까? 진짜 잠깐 할 거야. 어제 우리 제가 그 수열의 기납적 정의 이야기하면서 뭐라고 했냐면 얘하고 같은 거고 얘도 다 같은 거다 그랬거든요. 얘를 수열의 기납적 정의라고 하는 거였는데 요 녀석의 원래 본질은 뭐였다? 이거였다. 근데 어차피 이렇게 해봤자 이렇게 할 거니까 특별한 몇몇 가지의 경우엔 그냥 바로 이렇게 가자. 그래서 어제 4개 정리한 거예요. 빼서 숫자인 거, 나눠서 숫자인 거, 빼서 식인 거, 나눠서 식인 거. 그죠? 물론 그게 다는 아니고 몇 가지 더 있긴 한데 그 몇 가지 더 외에 이게 그것까지 사실은 다 정리해야 이제 좀 머릿속에 체계적으로 정리가 되겠지만 어쨌든 그 외에 배우지 않은 이상한 점화식은 바로 갈 수 없는 녀석은 다 노가다 해서 각각의 항을 찾을 거다 그런 이야기예요. 수열의 기납적 정의라는 건 원래 이거 하라는 이야기거든요. 그래서 이제 실제로 교과서에서는 옛날에 다 일반항 찾던 점화식인데 그걸 노가다 해서 일반항 찾게 만들어요. 교과서에서. 그거는 나중에 우리 내신할 때 제가 다시 얘기할 텐데 정석은 안 그러니까. 근데 어쨌든 바로 일반항을 찾으러 갈 수 없는 녀석의 경우엔 노가다를 해서 항을 찾은 다음에 다시 내려오는 것도 뭐 나쁜 방법은 아니다 라는 거예요. 물론 뭔지 모르겠다고 무조건 다 노가다 하시면 안 돼요. 약간만 어떻게 생각해보면 우리가 아는 것 중에 하나로 나오는 경우도 꽤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경우라면 그냥 가져갈 거지만 그게 아니라면 이제 노가다를 할 거다는 거고 그게 여기 나와 있는 특수한 꼴이라고 하는 거거든요. 이거는 첫 번째 이게 대표 문제이긴 한데 어쩔 수 없이 하자면 요거 같은 경우엔 A1이 1이라고 되어 있고 AN 더하기 1이 오른쪽에 보니까 약간 복잡하게 생긴 녀석이에요. A 수열이 막 더해져 있긴 한데 이거 그냥 더한 게 아니라 앞에 개수들이 막 생겨나기 때문에 조금 복잡하게 생겼거든요. 근데 얘는 그래서 A1, A2를 그냥 무작정 막 찾으셔도 노가다 해서 찾아보셔도 방법은 돼요. 그래서 미친 척 찾아보면 이런 거거든. A1이 1이라고 했어. 그럼 A2는 어떻게 생겼냐면 그냥 A1이랑 똑같이 생겼겠죠. n에다 1 집어넣으면 A2잖아. 그게 1A1으로 끝나는 거거든. 그래서 A2는 A1이랑 똑같은 1이에요. A3은 A1에다가 2A2를 더하는 거고 얘도 1이고 얘도 1이거든. 그래서 이건 3이에요. A4는 A1이랑 2A2랑 3A3을 더하는 건데 A1이랑 2A2를 더한 게 누구랑 똑같냐면 얘랑 똑같아요. 그러니까 A3에다가 3A3을 더하는 거야. 그러니까 4A3이야. 그래서 이거 12가 돼요. 그죠? A5라는 건 A1이랑 2A2랑 3A3이랑 4A4를 더하는 건데 이게 누구랑 똑같다고? 이게 A4랑 똑같다고. A4에다가 4A4를 더하는 거야. 그러니까 이건 5A4랑 똑같은 거야. 그래서 얘는 60이에요. 그럼 이제 여기서
실제로 항이 얼마냐가 중요한 게 아니고 A4는 4A3이고 A5는 5A4라는 거야. 그럼 A6은 뭐겠어요? 6A5겠지. A7은 7A6일 거라고요. 그렇게 생겼을 거라는 걸 이렇게 실제로 대입을 하다 보면 파악이 될 거라는 거야. 아하. 그래서 마지막에 물어본 게 뭐예요? 이거잖아요. A30이랑 A29. A30은 뭐겠어요? 30, A29. 이렇게 생겼겠지. 이런 패턴으로 진행을 하다 보면. 그죠? 그래서 얘들아. A29분의 A30이 30이에요. 이렇게 결론이 난다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일반항을 찾지 않아도, 일반항을 찾아보지 않아도 이런 식으로 문제에서 원하는 정도의 규칙은 파악할 수 있다 그 얘기예요. 노가다 해서. 그죠? 그러니까 노가다 하는 것도 방금 말한 것처럼 그냥 막 1이고 3이네, 그 다음 10이네, 그 다음 60이네, 그 다음은 360이거든요. 그렇게 해서 숫자들을 찾아가지고 패턴을 파악하려고 하면 조금 무섭죠. 잘 안 보인다고. 그런데 산수 딱 내기 전의 상황을 생각해 보면 얘가 어떻게 바뀌는 건지, 얘가 어떻게 바뀌는 건지 이런 애들 가지고 패턴을 파악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가 되고 얘가 되고 A5가 5A4구나. 그러니까 A30은 30A29구나. 이렇게 파악하는 거라고요. 그죠? 다음 문제도 하나 보면 이렇게 생긴 것도 1169번. 요거는 AN이랑 AN 더하기 1을 더하고 있죠. 우리가 배운 건 제가 알려드린 건 둘이 빼는 거 아니면 둘이 나누는 거 이런 건데 이건 지금 둘을 더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얘는 방법이 없다. 노가다 밖에. 더하는 건 더해서 뭔가 됐대. 이건 노가다 하는 거야. 게다가 하나 더. 마이너스 1의 n제곱 100%야. 100%야. 노가다야. 100%좀 그런가? 99%. 마이너스 1의 n제곱 99% 노가다야. 그래서 얘는 그냥 찾아보면 이런 거라고요. A1이 1이래. A2는 A2랑 A1을 더한 게 얼마야? 마이너스 1이야. A1 더하기 A2가 n에 1 넣으니까 마이너스 1이에요. 그래서 얘가 얼마냐면 이렇게 생긴 녀석이에요. 그럼 A3은 A2랑 A3을 더한 게 1이거든요. 둘이 더해서 1이 나와야 돼. 그래서 얘는 누구냐면 3이에요. A3이랑 A4를 더하면 마이너스 1이야. 둘이 더하면 마이너스 1이야. 얘 누구야? 이렇게 생겼다는 거예요. 보이나요? A5는 이거 둘이 더하면 A4랑 A5를 더하면 1이어야 돼. 둘이 더하면 1이야. 이게 얼마야? 5예요. 안 보여? 절대값으로 1, 2, 3, 4, 5 갈 거고 뿔마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A15래. 얼마겠어요? 그냥 15. 마이너스 20 더하기 25. 이렇게 생겼다는 거예요. 그죠? 식으로 찾는 게 아니고 노가다 해서 찾는 거다. 오케이? 그래서 수열의 기납적 정의라는 건 원래 본질이 이렇게 생긴 거예요. 특별한 몇몇 가지 경우에 일반항을 찾을 수 있는 거고 한 줄을 그럴 수 없는 건 이렇게 해서 찾으시면 된다. 그런 소리입니다. 됐죠? 그 옆에 보시면 이게 뭐야? 그 옆에 보시면 이제 활용 문제 하나 나오는데요. 재밌겠다. 정말 현실성. 이거 근데 꽤 중요해요. 꽤 중요한 정석에 녀석. 있어요? 정석이 있죠, 당연히. 아니 왜 정석을 여기 있는 건 다 정석에 있죠. 죽고 싶냐? 뭐야 이게? 녹음 중이라고요. 공동대표 이거를 뭐 유니세프 아니, 프로젝트처럼. 이거 상상해서 안 쓴대. 막상 근데 상상해서 선물 친필 사인한 거 선물로 준다잖아요. 홍성대가 상산이에요? 거기 이사장. 항상 뭐 이사장이죠. 자, 얘는 지금 뭐 하라고 했냐면 n번째 티어 오른 공의 높이를 AN이라고 할 거래. 문제 읽어보면 160에서 떨어뜨릴 건데 떨어뜨리면
떨어진 높이의 4분의 3배만큼 다시 튀어오른대. 떨어지면 또 4분의 3배, 떨어지면 또 4분의 3배. 그래서 n번째 튀어오른 공의 높이를 an이라고 할 거다라는 거야. 그럼 보자마자 일반항을 바로 찾을 수 있으면 좋지만 그게 아니면 뭘 하란 이야기냐면 말해서 하는 얘기가 그거야. 처음 높이의 4분의 3배만큼 다시 튀어오른다는 건 an이 얼마인지 모르겠는데 an에 4분의 3을 곱하면 an 더하기 1이 되더라. 그 소리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죠? n번째에 an을 튀어 올라갔어. 그게 얼마인지 모르겠지만 그 다음 튀어 오른 양은 n번째 튀어 오른 거에 4분의 3배더라 라는 소리라고. 무슨 수열이 돼? 등 B 수열이다. 나누면 4분의 3이니까. 오. 그죠? 둘이 나누면 4분의 3이라는 숫자가 나왔으니까 공비가 4분의 3인 등비 수열이다. 그러네. 초항만 찾으면 되겠네. 초항 얼마예요? 초항 얼마야? 빵. 초항이 얼마예요? 160. 아니고 120. 초항은 A1이잖아요. A1은 n의 1 넣으라는 이야기잖아. 한 번 튀어오른 거지. 160에서 떨어뜨린 건 처음이고 한 번 튀어오른 양은 120이잖아요. A1? A1이 120이라고 그래서. 오케이. A1은 160에다가 4분의 3을 한 번 곱한 게 될 거니까 120이다 그 얘기라고요. 그래서 결국 A에는 뭐다? 120에다가 4분의 3의 n-1제곱 이렇게 생긴 게 AN이다. 얘가 50보다 작아지도록 하는 거 찾으세요고요. 뭐 로그값 나와 있으니까 상용로그 씌워서 찾아보시면 되겠죠. 근데 왜 마이너스 1이에요? 예? 등비수열의 일반항이니까요. 그래서 n번째 오는 녀석과 n 더하기 1번째 오는 녀석 사실 이 정도 수준의 문제는 거의 바로 찾을 수 있긴 있거든요. 등비니까 이렇게? 근데 꼭 그렇지 않은 경우들이 있어요. 예를 들면 이 좀 어려운 건데 이게 이거 안 될 것 같네요. 왜 이렇게 개인적으로 좋아해요? 그래야 마라톤을 아니, 뛰지. 요즘 아이폰이 다 그런 거 해주는데. 폴더 쓰나 봐. 애플로 첫날은 9km를 뛰고요. 다음 날부터는 전날 뛴 거리의 3분의 4배보다 2km 적게 뛸 거다 야. 더 많이 뛰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점점? 3분의 4배보다 2km 적다고. 네. 전날 뛴 거리의 3분의 4보다 2km 적대요. 일반항 못 찾아요 이거. 당장은. 근데 나온 건 뭐냐면 다음 날부터는 전날 뛴 거리하고 오늘 뛴 거리 사이의 관계식이 나오는 거지. 그죠? 그래서 보면 n번째 되는 날 뛴 거리를 an이라고 할 때 an이랑 an 더하기 1 사이의 관계식 찾아보라 그 얘기거든요. n번째 뛴 거리랑 그 다음 날 뛴 거리 사이의 관계식 찾아보세요 그 얘기야. 그럼 n 더하기 1번째 뛴 거리는 얼마라고? n번째 뛴 거리의 3분의 4배보다 2km 적게 뛴다고요. 이게 an과 an 더하기 1 사이의 관계식이에요. 뭐 구하라고 한 건 A1이니까 A1은 9다 그런 이야기였죠. 첫날 9km 뛴다 그랬거든. 끝이에요. 그래서 구하라고 한 건 이게 끝이야. 근데 이거 원래 이거 일반항 구하는 게 있어요. 이것도 한 줄만 해. 아, 예. 근데 그거는 나중에 정석할 때 하도록 하죠. 아무튼 뭐 이렇게 찾는 거라고요. 그래서 요게 일반항 찾으세요라고 물어보는 문제가 이제 교과서에서 빠지다 보니까 나오는 게 그냥 관계식 찾으세요지만 옛날 같았으면 새끼 문제 1번 A1을 구하세요. 새끼 문제 2번 AN과 AN 더하기 1 사이의 관계를 구하세요. 새끼 문제 3번 그래서 AN을 구하세요. 4번 언제쯤 42.19km를 뛸 수 있을까? 뭐 이런 거 나온다고요. 줄줄이 엮어서. 화이팅. 이렇게 생긴 녀석이 수열의 기납적 정의 활용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면 수원이 드디어 끝이 났군요.